이게 실근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그래도 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은 자, 상황 이해하시고 상황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 이해가 최우선이니까 상황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여기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그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답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알겠니?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기는 저 2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저 2차 방정식이 저따구로 생겼는데 첫 번째 상황 좋네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라는 것.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라는 것. 두 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현재 2차 방정식이고 여기 있는 함수로 잡으면 얘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즉 여기 있는 얘가 y는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그 다음에 더하기 6-k라는 요 2차식이 있는데 얘가 현재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1번이야. 두 개. 그러니까 얘가 현재 x축이 현재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근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숫자 얼마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중? 그치.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얘네 둘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곧? 1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자, 1보다 크대요. 알파 베타 두 근이. 그러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알파 베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즉 다시 하면 1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잡힐 거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4가지 조건이 생기죠. 그래서 그 4가지 조건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조건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 그치. 2차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을 가진 이거 먼저 우리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거 보여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2번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조건,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푸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2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니? OX. X죠. 다시 하면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반드시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진 이거랑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실근이 2개를 가지고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의 실근은 당연히 진짜 이거를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이 2개가 되는 경우도 얘기를 하지만 실근 2개와 더불어서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것도 같이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 하나 되는 것, 즉 중근 갖는 것도 같이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한근, 즉 다시 하면 중근을 갖는 경우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2개랑 1개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잡아주는 건 결국 여기 있었던 얘 판별식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짝수 판별식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는 1차기 계수를 반으로 나누는 즉 2K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K제곱에서 상수가 2차랑 이렇게 붙었을 때 나오게 되는 즉 여기는 6-K랑 2차 1이랑 거기에 4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배 하면 안 돼요. 이거 짝수 판별식 썼으니까. 그래서 2차랑 상수 곱한 거. 그죠? 여기까지는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상수를 곱한 게 결국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푼다?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는 게 1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주게 되면서 얘가 그럼 K제곱 더하기 K-6이죠. 1은 어차피 곱하나만 하니까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K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K-2를 곱해줬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아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러면 이거지 현재 이렇게 잡았을 때 뭐 하루 이틀이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고
그 두 점이 현재 누구랑 누구랑 소리 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OX 이렇게 두 개가 돼요. OX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 OX 오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었던 잘 봐. 그럼 여기 있었던 요 1번 영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꼭 쪼개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1번, 2번, 3번 얘네 셋으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 2, 3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몇 번과 몇 번을 원한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돼. 1번과 3번을 원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는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요.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가 될 수 있는 건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그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치? 2보단 크거나 같다. 뭐 R이야?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을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1번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2번과 3번은 사실 여기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알파, 베타에 주목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알파, 베타에 주목하냐면 잘 봐. 얘가 현재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1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는 모두 다 양수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음수란 소리입니까? 그치?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얘네 둘 다 양수란 소리죠. 그럼 얘네들이 현재 양수란 소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고. 그럼 얘네 둘 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그럼 다시 하면 얘네 두 근을 더하거나 곱한 것들이 다 양수 나온다는 소리야? 음수 나온다는 소리야? 양수 나온다는 소리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여기 두 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구하면은 근계간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나와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 그래서 얘가 그래서 6 마이너스 K가 나올 거고 둘 다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치. 얘가 둘 다 0보다 크다. 즉 얘가 1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을 풀어주게 되면 K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풀어주면 K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 K가 누구보다 작으려냐? 그러니까 K가 누구보다 작을래? 그치. 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 얘 풀어주게 되면 K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다? K가 누구보다 작다? 그러니까 K가 누구보다도 작다? 그치. 6보다도 작다. 얘네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2번과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1, 2, 3으로 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요 조건들은 다 쓴 것 같아요. 지금.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 다 대표형 4번에서 판단했던 조건들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다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끄덕끄덕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인정하지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 남아있다니까. 네 가지 현재 이 문제를 풀려면 4개의 조건을 확인하라 그랬고 그 4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가 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건 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현재 여기 있는 마지막 4번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봐. 두 근이 현재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무언가를 가지게 하려면 실제 1은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럼 그거를 보여주는 거의 또 다른 기준은 얘 1을 봤을 때 이 함수값은 현재 0보다 무조건 크다란 소리예요? 아니면 작다란 소리예요? 크다란 소리를 같이 내포하고 있지. 즉 여기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 결과인 거고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건 당연히 1일 때의 함수값이죠. 즉 기준값이라고요.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게 되면 실제로 저기다 1 다 때려 넣으면서 만들어낸 그럼 우린 여기는 1에다가 그래서 2K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6에다가 K 빼준 그리고 우리는 K 더하기 7 나오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K 더하기 7이 0보다 또 어때야 된다는 조건을 마지막으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얘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쭉 넘어가게 되니까 K가 그래서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7이야? 그치.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총 4개의 조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개의 조건, 여기 있는 이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요 조건 이렇게 4개가 잡히게 되는데 이 4개의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에요?
무슨 범위 찾아라? 이 범위의 무슨 범위 찾아라? 그치, 공통범위 찾아준 게 답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통범위를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범위를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다. 따라서 우린 얘네 넷을 만족해주는 공통범위 찾으러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공통범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쭉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건 가장 작은 숫자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0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2,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6까지 잡아주게 되는 여기 있는 5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해주기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 첫 번째 범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현재 누구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들어갔냐면 여기 6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여기 0보다 작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작다도 여기 이렇게 포함.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파란색 얘네들을 각각 다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보다 크거나 같다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색깔이 총 4개로 우리가 구별이 돼 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4개를 다 같이 만족해주는 거 찾는다고요? 아니면은 하나로도 만족해주는 거 찾는다고요? 4개 다야? 아니면 하나만이야? 자, 우린 요렇게 4개의 범위가 나왔을 때 공통범위 구하래. 그럼 이거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아니면 하나만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공통범위에 집중해봐. 공통범위 구하래. 그럼 다야? 아니면 하나만이야? 다지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색깔들을 다 같이 만족해주는 범위 하나만을 찾아줘야 그게 바로 정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다 만족해주는 애 하나만을 찾아봐.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딱 어딨어? 지금 현재 그걸 다 같이 만족해주는 게 어딨어? 딱. 그 어딨냐? 얘네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에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지 4개를 다 만족해주는 건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밖에 없지? 그 정답은 이게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야. 그래서 답은 요렇게까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리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여기 정리 다 됐으면은 우리는 이제 드디어 2단원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2단원이 끝났고 빨리 오세요. 왜? 지각했지? 둘 다? 누가 봐도 단이 책 사고 오느라 늦은 것 같은데? 맞지? 응. 야, 너는 왜 굳이 쟤를 왜 끌고 간 거야? 아니, 책을 잘 몰라가지고. 아, 오케이. 야, 쿠팡이나 이런 거 시키면 당일 배송 오는데 원래. 아니, 저 까먹고 있었다가 오늘 생각났어요. 3이에요, 마삼이에요. 이거요? 마삼이요, 마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체 야, 어떻게 2차 방정식 딱 끝나자마자 왔냐? 2단원 딱 끝나자마자 왔네, 야무지게. 자, 이거 딱 끝나자마자 왔어. 대단해요,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 우리는 이제 3단원 들어갑시다. 3단원. 27쪽 가시면 돼요. 정리 다 했으면 3단원 들어가세요.
추운 애한테 맞추고 싶어도 더운 애가 다수인데 어떡해. 자, 이거나 보십시오. 왜냐면은 밖에가 덥잖아 지금. 그치? 얘는 더운데 안은 추워요. 여기 당연히 춥지. 여기 아까 5시부터 에어컨 풀가동했는데 어디가 춥죠? 여기 하루 종일 풀가동이야 요즘. 야 근데 그거 알아요?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학원이 전기세가 그렇게 싸대. 알고 있었는데요. 나 몰랐어. 그러니까 가정집은 누진세가 있어가지고 네, 일정 그 가게나 수준이 이런 데 되면은 있어요.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싸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 전기를 팡팡 써도 죄책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위해서 나는 팡팡 쓸 거야. 근데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팡팡 쓸 거야. 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전기를 팡팡 쓰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3단원은요. 대 3단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대충 온것 같은데 감기가? 오! 나 지금 미안해. 아니, 얘처럼 입고 다니네. 반팔 위에 이거 입고 이거 위에 이거 입었다고요. 얘 후드 집어 입고 다니나. 학교에 있어요. 자, 교재 27쪽 갑니다. 잘 보세요. 말해도 될것 같은데 그다지요. 자, 3단원은요.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내용이 없단 소리고요. 원래 그지같이 어렵게 내는 주된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날라갔습니다. 정수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그게 다 끼지를 못해. 지금 너네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지 같았던 문제들 있지. 지금 여기 만나면은요 다 쉬워집니다. 즉 다시 한번 뭐냐면 걔네들은 끼지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는 절대 여기 끼지도 못하는 고난도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함수의 개수를 세라는 게 그동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작년 기출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특히 여기 경우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게 최근 10년 동안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어떤 함수값 하나를 정해놓고 그거를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 일일이 다 노가다 해가지고 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는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얘가 지금 빠졌습니다. 너네는 못 나옵니다. 왜? 너네 이 함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수 2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수 2 마지막 단원이 함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수 2를 해야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확률과 통계로 갔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 수능으로 시험 봐야 되는 범위죠. 그 여러분들 수능으로 봐야 되는 직접 출제 범위였던 그 확률과 통계로 지금 제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뭐밖에 없냐?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수준이 답니다. 그걸 스케일을 입혀서 그냥 설명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그냥 계속 돌려 먹을 거예요. 근데 너네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배우지. 너네 경우의 수 분명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물론 나도 초창기 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은 확률과 통계를 이 학원에서 내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22년부터 지금까지니까 4년이죠. 한 번도 빠짐없이 확통을 다 했고 확률과 통계로 결국 나 1등급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5등급 봤던 애 1등급 됐거든요. 걔가. 너네 중학교 때 확률과 통계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100% 이렇게 배웠을걸? 야, 이 문제 나왔으면 이렇게 풀어. 저 문제 나왔으면 저렇게 풀어. 외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답이야. 외워.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외워. 아니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쓸데없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딴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시작할 때 무조건 합의 법칙부터 얘기하고 고배 법칙도 얘기는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지금부터 딱 한 줄 정리해 줄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요. 개념이 역대급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짧을 겁니다. 진짜 짧을 거예요. 그리고 순열과 조합을 들어가더라도 개념 설명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데 핵심은 다 담을 거예요. 필요한 건 다 담을 테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고 경우의 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유형들 물론 시중문제집 있는 유형들 싹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싹 다 긁어 왔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학평, 모평에서 많이 나왔던 수능 단골 기출문제도 다 들고 왔는데 이게 수능에 출제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5년 전이야. 5년 전까지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시절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 다 들고 왔는데 모든 유형들을 다 정리해서 다 들고 오긴 했으나 솔직히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시험지를 봤을 때 대부분 너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유형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 경우의 수는 말만 잘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화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든 유형화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왜 이렇게 쓰는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왜에 집중하세요. 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푸는데 왜 이렇게 풀지? 이것만 집중하고 문제를 바라봐. 그럼 답이 오히려 쉽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경우의 수의 첫 시간이죠. 개념을 좀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라.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26쪽까지도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풀어오시고.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 2개. 교과서에 있으니까 얘기는 해주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 2개인데요. 경우의 수는요. 지금 다 앞에만 보십시오. 이게 다 끝이야. 경우의 수의 대원칙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의 대원칙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대원칙. 제발 오늘은 이 2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인데요. 이게 오늘부터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지게 된 유형 10개를 다 대표하는 문제긴 한데요. 이거 하나만 잘 보고 하세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의 연산은 몇 개만 있을까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의 수의 대원칙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경우의 수의 연산 되시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연산은 반드시 적지마. 하나도 적지마. 그냥 이해하고 끝내. 알겠지? 적지마. 그냥 하나도 적지마. 이해하고 끝내. 왜? 야, 솔직히 여기 개념 앞에 있는 1, 2단원과는 좀 다르게 안 적어도 들으면 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적지마. 그냥 딱 이해하고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지마. 괜히 적다가 저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이러지마. 그게 더 비극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경우의 수에서는요. 많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풀이만 적으세요. 풀이만.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에서의 연산은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곱하기. 얘네 둘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언제 더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 when. 그러니까 언제 더할 것인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언제 더할 거야?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우리는 이렇게 더한다가 당연히 첫 번째 경우고, 그러면은 우린 여기는 곱한다라는 건 당연히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2개가 있다면 얘들을 곱하는 거에 3개, 4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단 언제 더할 건데 아니면 언제 곱할 건데 라는 것만 잘 주목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할 때는 언제 더한다라고 혹시 중학교 때 배웠니? 저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걸로 저렇게 들었을까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저렇게 하면 문제에서 따로 같이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에서는 그걸 좀 애매하게 숨기니까 다. 됐니? 물론 그거를 다 이해하고 문맥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경우의 수에서 다 틀렸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이게 모든 수능 문제에 다 통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수능 문제에 싹 다 통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네 학교 시험도 100% 이걸로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학교 시험은 이거를 참고해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수능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더할 땐 언제 더하냐?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단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따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2사건이 각각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뭐냐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줄 때. 그게 바로 더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 사건이 각각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서로의 영향권 밖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서로의 영향권 밖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의 영향권 밖에 있을 때는 더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 하나 들어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간단하게 예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거 있냐면 나 형철이가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러 갑니다. 나의 오랜 소원은 소개팅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소개팅을 하러 갑니다. 그럼 당연히 가겠지 사람이. 그쵸? 언택트로 소개팅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줌 키워놓고 온라인으로 소개팅 하진 않을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니? 생각을 해봐. 여기 컴퓨터 앞에서 집에서 위에만 양복 입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일어났을 때 대참 사나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일어날 때 대참 사나요. 맞지? 맞잖아. 생각을 해보면. 상상하지 마시고요. 지금 몇 명 지금 표정이 벌써부터 상상하는 표정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모습을 상상해봤거든요. 어제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소개팅을 해요. 그럼 가겠지.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버스 타고 갔어. 그럼 내가 버스 탔다 해서 지하철이 기분 나쁘다고 파업해요? 안 하지. 다리가 너 나 무시하면서 다리가 갑자기 파업하니? 안 하죠. 다시 한번 뭐냐면 내가 버스를 선택을 하든 지하철을 선택을 하든 걸어서 가든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 밖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다른 거는 지들끼리 알아서 움직일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움직일 거고 내가 그거를 안 선택한다 해가지고 서로 뭐 불쾌한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일 때는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할 때는 어떤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뭘 해도 다른 거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할 때는 더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럴 때 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더할 때는 이렇게 더해? 그럼 곱할 때는요. 그러면은 각각 발생할 때 더할까요? 아니면 같이 일어날 때 곱할까요? 그치? 여기서는 같이야. 그러니까 더하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안 된다. 무조건 다 곱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같이 발생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의 영향권 안,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가려면 당연히 OOTD를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윗도리도 입을 거고 아랫도리도 입을 거고 당연히 신발도 신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하겠지. 다 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위에를 입었어. 아래를 안 입고 갔어요. 어딜 갈까요? 카페가 아니라 깜빵을 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잘 생각해봐. 바지는 잘 입었는데 위에를 그냥 전체 노출하면서 갔어요. 바바리맨은 전체를 노출하는 거고 바지는 입었는데 위에만 안 입고 나갔어. 그럼 나는 어디를 갈까요? 경찰서를 가겠죠. 깜빵을 가진 않아요. 그럼 경찰서로 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생각해봐. 위아래를 잘 입기도 했는데 위아래를 잘 입었는데 만약에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바지를 너무 타이트한 거 입고 왔어요. 타이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 그치? 봐봐. 서로 이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은 해외 쇼핑감이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이제 조롱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옷 입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결국 위에가 아래에 영향 줘, 안 줘? 주고 아래가 신발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경우일 땐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로는 내가 뭘 해도 다른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가 따로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다른 거는 지들이 알아서 갈 때는 따로야. 가치는요. 내가 뭘 하면은 다음 거에 똑같이 영향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걔네 둘이 차이야. 우리 지금 여기 대원칙은 이게 둘이 답니다. 나는 오늘 문제 다 이걸로만 풉니다. 끝. 이게 개념 다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언제 더했고 언제 곱하는가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봐왔던 그 얘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직 27쪽이야. 그래서 얘 두 개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유형 구분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나는 너네한테 유형 구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유형 구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문제만 보고 그러니까 위에 유형 적혀 있을 건데 유형 다 가리고 문제만 보고 아 이거 더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다 이거를 너네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거를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학교 시험에서 경우의 수 나오면 다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 노가다에서 귀찮은 거 있어요. 귀찮은 것들 빼고. 그럼 귀찮은 것들 빼고 귀찮은 거는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 귀찮은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봐봐. 상황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상황 이해부터 잘해봐. 자, 집에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갈 거야? 지금 현재 보니까 집에서 어디 갈 거야? 니들의 맨날 루틴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맨날 여기 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버스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버스 몇 개? 그치? 버스 6개 있었고 지하철 몇 개 있었어요? 그치? 지하철 3개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더 할 거야? 아니면은 뺄 거야? 왜 더 할 거야? 자, 이러지 말라니까. 지금 외웠지? 이거 더하기. 만약에 또는 안 주면. 시험 문제에서 또는 안 주면. 또는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또는 안 주면. 못 푼다고. 그러니까 또는으로 외우지 말라고. 그럼 여기는 그리고 딱 여기 봐봐. 그리고 그럼 봐야 되는데 그리고가 없잖아, 여기 당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서 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워서 풀려고 하면 안 풀린 거 되게 많다고. 당황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 왜 더 하냐? 그럼 내가 이걸 상황만 이해하고 하라 그랬지. 버스 타고 가면 지하철 영향 주냐고 거기에. 안 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든 다른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6과 3을 뭐 해준 게 답이야? 그러니까 6과 3 뭐 해주면 돼요? 더해. 그러니까 몇 가지야? 몇 개야? 더하면. 그쵸? 9. 끝.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볍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잘 봐봐. 햄버거 5개, 탄산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는 경우를 찾으래요. 다시 한번 우리는 햄버거랑 탄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같이 뽑을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세트를 먹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세트를 먹겠다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햄버거를 선택하게 되는 5가지 경우의 수와 탄산을 선택하게 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탄산 선택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3가지가 있을 건데 둘은 곱해줘야 됩니까? 더해줘야 됩니까? 지금은? 그치. 그래서 곱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이 뽑을 거니까 곱한다고. 그래서 둘을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냐면 15가지. 끝. 이렇게 찾을 겁니다. 모든 문제들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우지 마.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우지 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딱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로 넘겨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부터 쭉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합의 법칙 2개가 있는데 합의 법칙들 우리가 한 번에 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더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언제 더할 거냐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거 잘 적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줄게. 한번 책을 이렇게 한번 펼쳤다가 다시 적어봐. 그럼 잘 접혀요. 생각보다. 그치? 그럼 좀 잘 접혀요. 야, 이거 나오세요. 자, 나 지금 이제 문제 읽어보게 되면은 봐봐라. 1부터 72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모의 배수 또는 모의 배수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치? 6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죠. 자, 봐봐. 그럼 내가 6의 배수를 뽑든 9의 배수를 뽑든 같이 뽑을 거야? 따로 뽑을 거야? 이거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6의 배수를 뽑는 거랑 9의 배수를 뽑는 거예요.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이거 따로 뽑지. 얘 뽑거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들은 더 할 거야, 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둘을 더 할 거야, 뺄 거야, 아니면 곱할 거야? 얘는 더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그래서 여기는 6의 배수와 그 다음에 9의 배수의 개수는 서로 우리는 더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하면 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100% 틀립니다. 왜? 경우의 수의 또 다른 대원칙은 일일이 세는 건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일이 세는 건데 여기 잘 보면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야. 우리 경우의 수는 겹치는 걸 2번 셀까요? 아니면 한 번만 셀까요? 겹치는 건 한 번만 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당연히 한 번이 지금 현재 세졌는데 또 센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된 거지. 그럼 중복된 거를 인정한다고 아니면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되는 거 있어요. 6의 배수랑 9의 배수가 같이 되는 몇의 배수가 생기는데, 그치? 18의 배수가 생기는데 그 18의 배수만큼은 그래서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에서 빼기 연산은 어떤 경우일 때 빼는 거냐면 겹칠 때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8의 배수. 이게 바로 뭐냐면 얘네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겹치는 가지수입니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겹치는 가지수가 있는데 여기는 얘 겹치는 가지수를 뺀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우린 여기는 6의 배수부터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그럼 6의 배수가 되는 조건부터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럼 6의 배수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72까지 6의 배수 몇 개 있죠? 12개 있고 9의 배수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9의 배수 몇 개 있어요? 8개 있습니다. 근데 18의 배수가 몇 개가 생겼기 때문에 4개를 빼줘야 된다고.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면 답 나와. 정답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그래서 정답 몇 개?
끝.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봐봐. 어때? 지금 이거 쉬워요? 쉽지? 그렇게 느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워야 돼. 자, 1번 끝.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2번도 똑같으니까 2번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현재 감 잡혔지? 지금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경우의 수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건 다 일일이 세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 일일이 셀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일일이 다 셀 거야. 근데 1번에 봐봐. 그럼 우리는 뭐를 만족해주는 순서상을 찾으라 그랬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 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되는 거 찾으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자, 카르마 여기 봐야지. 그래서 여기서 잘 체크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저걸 만족하는 걸 찾을 거야. 단 여기에선 x, y, z는 다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얘네는 다 자연수가 되었을 때 그 자연수 3개에 대해서 우리가 10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일일이 다 때려 넣을 거야. 그럼 누구부터 때려 넣을래? 이렇게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때려 넣는 것도 일일이 세는 거의 기준은요.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굉장히 적은 게 좋아요? 최대한? 적은 게 좋지. 그러면 가지수를 굉장히 적게 만들어 주려면 오히려 내가 숫자를 하나 때려 넣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많이 커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적게 커지는 게 좋아요? 적게 커지는 게 좋아요? 점점 많이 커지는 게 좋지 않아? 왜? 그래야 나머지 2개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수가 훨씬 적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얘네 셋 중에 그럼 누구부터 집어넣지? 라고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크게 곱하고 있는 숫자 그거부터 하나하나 때려 넣어보면 가지수가 가장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3Z를 먼저 넣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구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2y 아니면 x? 그래서 2y가 두 번째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 x가 그러면 마지막이죠. 그래서 x를 마지막으로 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z 그 다음에 우리는 y 그 다음에 여기는 x 이렇게 3개의 순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z 가장 작은 숫자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z가 얼마인 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주기만 하면은 됩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z가 1인 경우부터 가봐. 그럼 여기가 1이란 소리는 얘가 3이니까 집어넣으면서 7이 되죠. 즉 x 더하기 2y가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7 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7 되는 거 찾으려면 얘 얼마부터 또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1부터 때려 넣으면 그럼 y가 1이면 여기 x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5가 될 수밖에 없지. 이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y가 2다. 그러면은 x는 얼마란 소리예요? 3이란 소리죠. 왜? 2를 더해서 계속 7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3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 y에 3 집어넣으면 x가 얼마란 소리죠? 1이란 소리고 4부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1에서 낼 수 있는 건 이렇게 3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3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채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우리 z가 얼마여도 돼요? 그러니까 z가 얼마여도 되냐면 2여도 되지. 그럼 여기 2 집어넣는 순간 얘가 6이 되면서 넘어가면은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 4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y가 1이야.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해서 4 되려니까. 얘가 2지. 그럼 얘가 얼마가 필요해? 2가 필요해서 여기 2가 되고. 그럼 여기 2부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끝.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었을 때는 자연수끼리 더해서 1 만들어주는 거 찾아야 되는데 있니? 그러면 3부터는 다 버리죠. 다시 한 번요. 여기 몇 개 나온 것까지? 1개 나온 것까지. 둘은 같이 나올 거니까 따로 나올 거니까. 이거 같이 나와요? 따로 나와요? 저 경우 다 같이 나와요?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오지. 그러니까 더할 거야? 아니면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러니까 3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답 몇 개가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난 지금부터 그래서 얘네 더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더하는 거는 왜 더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확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쫄 필요 없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등식이라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기 있는 x 더하기 2y가 지금 현재 4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죠. 키워드는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y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우린 여기는 xy를 잡아주면 이때 그 xy가 현재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의미 아닌 정수들이 됩니다. 그럼 의미 아닌 정수들은요. 누구부터 인정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지? 0부터 시작을 해서 0과 누구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나죠? 그치? 0과 자연수만 된다는 소리야. 즉 마이너스만 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그러면 숫자는 2y부터 채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x부터 채우는 게 좋아요? 2y.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애부터 채워야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2y부터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y가 얼마인 거부터 우리가 채울 거예요? 1? 아니면 0? 0부터 된다. 그래서 y가 0인 것부터 채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y가 0이죠. 그럼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4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얘네 다 찾으면 되겠지? 몇 개 나오니? 4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들의 개수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5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 돼. 자, 그럼 y가 얼마여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y가 얼마여도 돼요? 다음 숫자 얼마여도 돼요? 다음 얼마? 1이죠. 그 y가 1이면 얘 2죠. 넘어가면 x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x의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3개가 나올 것입니다. 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가 얼마인 것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y가 얼마인 것까지는 돼? 2인 것까지는 되지. 그럼 y가 2야. 그럼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0이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 한 개 잡아줬을 때 다 더한 게 정답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개가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 몇 개? 끝.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 어때? 할만해요? 지금 여기 다 할만해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지금 다? 쉽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거야. 경우의 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제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1번, 2-1번 먼저 풀고요. 나머지들 그냥 싹 다 푸세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가름이 제 이제 경우의 수에 약간 맞들렸다. 제 표정 보니까 맞들렸는데 재밌지? 왜? 재밌다니까 이거. 야 이거 넣어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원래 쓸 게 그렇게 많아요. 원래 노가다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짜증나요. 근데 이거 얘기해줄게. 경우의 수가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진짜 다 필요 없고 니네 학교 선생님의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니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게 경우의 수야. 지우야. 왜 갑자기 감상해? 왜 학교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어? 저렇게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의 어쨌든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게 너네 선생님이 약간 너네를 고통받는 걸 좋아한다. 그럼 여기를 진짜 그지같이 낼 거예요. 진짜 더럽게 낼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문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진짜 더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깔끔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딱 까놓고 여기서 진짜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더럽게 나온다? 나는 물론 그것도 대비시킬 거기 때문에 더러운 문제를 시험 때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더러운 문제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 이런 데서도 더러운 거 꽤 많고 지금 확통해서 무조건 굉장히 더러운 문제는요. 무조건 마지막에 배치가 됩니다. 그게 의외로 확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순열과 조합에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지금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더럽게 내려면은 원없이 어렵게 낼 수 있고 어렵게 더럽게 낼 수 있는 게 여기 파트고요. 쉽게 내려면 한없이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쉽게 나온다는 건 오히려 부등식 쪽이 어렵게 나올 거란 소리인 거고 여기가 더럽게 나와버리면 부등식이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행렬은요. 애초에 어렵게 낼 수가 없는 단원이에요. 4단원은. 왜냐? 어차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빠졌고 역행렬이 빠져버려가지고 역행렬이 나와야 행렬이 그지 같아지는데 역행렬이 애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역행렬이 빠져버려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행렬은. 그래서 행렬보다는 이쪽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테니까 여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쭉 경우의 수 나가는데 그 다음 주까지 나가게 된 그 경우의 수 잘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여기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대표에서 한 번이나 보십시오. 자, 주사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주사위 몇 개가 있어요? 3개, 주사위 3개를 어떻게 하겠대? 동시에 아니면 따로 던진대요? 동시에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끊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보호해야 되는 상황은 나는 여기는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고 C 주사위가 있는데 각각의 눈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때 얘네들을 지금 다 같이 던진대요. 따로 던진대요. 지금 상황은요. 같이 던진대. 따로 던진대. 같이 연이어져서 했죠. 그러니까 같이 던졌으니까 얘는 무조건 곱하기다 더하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같이 했으니까 곱하기 끝.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 나온 눈의 수의 곱이 그러니까 얘네 각각 눈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다 곱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숫자가 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숫자가 뭐가 되는 거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짝수. 자 그럼 곱한 게 짝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짝수가 몇 개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소리기도 할까요? 그치. 여기 밑줄 은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짝수가 몇 개 이상만 나오면 되냐면 한 개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즉 2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2는 어쨌든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곱이 짝수가 되는 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짝수가 결국 몇 개 이상 나와버리면 되는 거냐면 한 개 이상 나오기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가 2개, 3개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원했던 상황이 있는데 그 원했던 상황은 현재 짝수가 몇 개여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 짝수가 1개 아니면 짝수가 2개 아니면 짝수가 몇 개까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짝수가 몇 개까지 나와도 돼요. 3개까지는 가능하니까 짝수가 3개까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너무 적어요?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지? 여기까지는 끄덕끄덕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판단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혹시 반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 혹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여기 반대 상황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테크닉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 1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의외로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 풀 때. 그래서 반대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경우야? 안 나와야 되는 경우야? 안 나와야 되는 거야. 왜? 곱한 게 홀수가 돼야 된다 소리는 애초에 누구끼리만 곱하는 것밖에 없냐면 홀수끼리만 곱한 것밖에 없다란 소리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잡았더니 오히려 짝수가 안 나와야 돼? 이것만 나와요. 그러면 너네가 지금부터 판단해봐. 지금부터 판단해봐. 이걸로 답 구할 건지 아니면 이걸로 답 구할 건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너네는 앞에 거 쓸래요? 뒤에 거 쓸래요? 뒤에 거 쓰고 싶지. 근데 어차피 이거 둘을 더한 게 전체지.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전체 경우의 수가 여기서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테크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히려 반대를 찾는 게 편한 경우라면 오히려 전체에서 반대를 빼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애들이 다 나온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오히려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전체에서 오히려 반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대의 경우의 수 우리는 이거를 빼주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면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을 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했던 여기는 얘 다 더한 거랑 똑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이런 테크닉도 잘 알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나중에 배워. 6건이라고. 이게 6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2 때 한번 들어본 애들도 있을 건데요. 이게 6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주면 돼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전체는 그냥 주사위 3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눈은 여기서 몇 개의 눈이 나올 수 있고 6개 여기도 6개니까 다 같이 던질 거니까 6을 몇 번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6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6의 몇 제곱? 3제곱이 되고 거기서 반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는 짝수가 안 나온다고. 그럼 짝수가 안 나온다는 소리는 얘네 셋 다 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니까요. 짝수가 없대. 그럼 뭐만 나왔다는 소리야? 홀수만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예요. 그럼 홀수 나오는 거 몇 가지? 셋, 여기도. 셋, 여기도. 그러면은 셋을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곱하겠지. 그러니까 3의 몇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 이게 답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거를 반대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네 세 가지 경우를 더한 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찾는 과정입니다. 그럼 6의 세제곱은 216이고 우리는 여기 있는 27을 빼주면 답 나오지? 답 나왔습니다. 정답 얼마게? 그러니까 정답 얼마게? 그치, 정답 189죠? 끝. 그래서 정답은 189.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때?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왜 갑자기 시선을 피하지? 가름이? 왜? 인정하기 싫지만 괜찮지? 약간 인정하기 싫은데 괜찮죠? 여기 지금. 쟤 지금 자아 충돌 왔다. 쟤 지금 표정 보니까 자아 충돌 왔다. 아, 나는 경우의 수를 못하는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왜 저게 이해가 되는 거야? 라는 표정인데. 그치? 가름아. 정신없이 그냥 썼는데. 정신 갖추라고 그냥 써있는 거 썼는데. 다시 컴백 시켰어? 컴백 시켜 빨리. 그러니까 나가고 썼어요. 안돼. 뭐라고 제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안돼. 그냥 이대로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대표 3번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대표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 4번 문제도 한 번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 4, 5 한 번에 보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5번까지만 나가면 될 텐데요. 3, 4, 5 한 번에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6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얘도 싫어.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6번. 유일하게 정리하라고 밑에 뭐라고 체크까지 있는 아주 전설의 문제죠. 6번 그죠? 뭔가 쓸 게 많아 보이지? 네, 쓸 게 많아요. 어? 문제가 뒤에 10개 있어요. 10개. 여기 단원만 10개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는 여기 인성여거든요. 인성여고에서 줬던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주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참고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유형 다 때려놨더라고. 그중에서 교육과정에 안 맞는 것만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이 없는 것만 지금 다 빼버리고
있는 것만 다 살려뒀습니다. 그거 니네 오메가 했잖아. 인이려고 한다며.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여기 대표형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이거 얘기하려면요, 하나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중간고사 때 했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갑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적을 수 한번 적어놔. 안 적어도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다항식의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다항식의 전개 방식. 여기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우리가 1단원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A 더하기 B고 하나가 C 더하기 D라고 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딱 잡아서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 얘네 전개하고 싶어지죠. 그럼 얘네 전개하려면은요. 잘 봐봐 지금. 그럼 얘네 전개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두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주고 하나 골라주고 여기서 뭐 해주고 하나 잡아서 즉 여기에 기준 잡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 잡아서 이렇게 축 이렇게 다 준다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정리할 거 정리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경우의 수의 측면에서 보자면 얘네들 중에서 몇 개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개 선택한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몇 개를 골라서 여기서도 한 개를 고르죠.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얘네들을? 같이 뽑아야 둘이 곱해져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뽑는다. 즉 얘네들 각각 한 개씩 뽑은 거를 동시에 뽑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의 측면에서 보면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래 항의 개수를 따지고 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여기는 L 더하기 M 더하기 N 있죠. 얘네 셋 다 그냥 뭐 하면 되냐면은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다 뽑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서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가 다 같이 뽑힐 거니까 따로 뽑힐 거니까. 그러니까 곱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자, 같이 뽑혔습니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항의 개수입니다. 끝. 근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건 그냥 얘 전개수에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전체는 이렇게 찾아요. 전체 항의 개수는 이렇게 찾는데 우린 그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들을 보는 거야. PQ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거 원리 이해해 주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P는 누구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셔야 돼요. P는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찾으래요? 누구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니 P는. A죠, A.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항. 다시 하면 여기서 A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첫 번째 거밖에 없는데 이 첫 번째 건 반드시 누구만 뽑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A만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A만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밖에 없는 거야. B는 안 되니까. 그럼 A밖에 없으니까 여기 첫 번째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상관없지. 왜? A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아무거나 뽑으면 돼.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와? 여기 세 가지 와. 진서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거를 다 뭐 해주면 됩니까? 단위 얘네 셋을 뭐 해주면 될까요? 곱한다 더한다. 곱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P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나오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P는 쉽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에서 누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기는 Q인데 여기는 Q는 누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치? X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X를 제외하는 항입니다. 그러면 X를 제외하는 항을 구한다. 그럼 X만 살리면 돼? 아니면 죽이면 돼? X만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들만 다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요. A, B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두 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세 가지가 와야 돼요? 두 가지가 와야 돼요? 지우. 그치? 여기 두 가지 오고 경민이 여기는 마지막 건 몇 가지 오게 되면서 세 가지. 그럼 경민이 이어서 얘네 곱할 거야? 더 할 거야? 그치? 얘네 곱해준 게 답이지. 그럼 곱하세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게 되면 얘는 몇 가지죠? 가름이? 그치? 12개니까 얘네도 뭐 하라면? 더 하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0이랑 9 더하세요. 정답 얼마입니까? 21이죠? 그래서 정답은 21.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1개.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5번. 이제부터 약간 좀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한번 보는데요. 여기 대표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언제 배우니? 중1 때 배우죠. 첫 단원 하실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도 배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지. 그냥 하라니까 했을 뿐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당시에선 이건 하라니까 했을 뿐이고 내가 그때 만약에 1학년 때 내가 너네를 가르쳤다면 나는 너네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거 나중에 증명한다고. 이거 나중에 증명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선생님이 그 얘기 할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증명한다고. 지금 이거 증명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수행평가 때문에라도 잠깐 봐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행평가 때문에라도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약수의 개수를 그럼 어떻게 구하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만 쓰고 가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약수의 개수 공식이거든요. 그럼 여기 약수의 개수 공식은요. 어떤 자연수 n이 있다라고 쳤을 때 얘가 우리는 이렇게 a의 n제곱, b의 n제곱, c의 뭐 k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라고 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대 아니면 없대? 있죠?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약수의 개수는 사실 어떻게 구한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그때 여기에서 우리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그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지수들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그때 여기 지수에다가 다 얼마를 더해주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지수에다 다 얼마 더해주고 그치? 1 다 더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지수에다 다 1 다 더하고 얘네들을 다 뭐 해주기만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나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약수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거를 그냥 외우라고만 했을 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나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수행평가에 증명하라고 가끔 이상한 선생님 내요. 수행평가에서. 학교 시험 말고 수행평가에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우리가 좀 위에서 잠깐만 보자면은 그럼 이걸 왜 나오는지를 생각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급하고 가야 되는 거. 즉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에서 쓰이는 거 하나 더.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이게 바로 지수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저 지수가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2의 5제곱은 2를 몇 번 곱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에요. 2의 5제곱은 2를 몇 번 곱하라는 소리예요? 5번 곱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지. 너 9번이라 했어. 우리 다 같이 9번이나 듣지 않았어? 5번. 그러니까 2를 5개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를 5개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를 5개 곱하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시게 되면 사실 답이 좀 보일 만한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봐. 그럼 여기에서 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바는 결국 밑에 있는 숫자가 곱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뭐를 우리는 지수라고 쓰는 거야? 그치? 곱의 개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면 얘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밑에 개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다시 한번 뭐냐면 곱해지는 숫자의 총개수를 얘기해 준 게 저기 지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5는 2가 5개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대변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결국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지수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그래서 얘가 A가 N개 있습니다. B가 N개 있습니다. C가 K개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왜 여기에 다 1을 더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니까 그럼 개수만 들고 와야지 왜 거기에 굳이 1을 다 더하냐고. 이게 질문이거든.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거든. 그럼 1을 왜 더했을까요? 지금까지 그걸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 약수에 모든 숫자의 약수에는 누가 있어요? 1. 근데 1은 저기 있는 소인수를 다 고른 거야? 안 고른 거야? 안 고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빼고 쟤도 빼고 쟤도 빼고 다 빼고 남으면 1밖에 안 남잖아. 그걸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안 뽑아도 되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뽑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각각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결국은 다 같이 뽑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각의 총개수에 가지수가 생기는데 그 가지수 중에서 일부만을 뽑아가지고 즉 하나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뽑을 거니까 곱할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곱의 법칙으로 증명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 빨간색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린 이거를 가지고 여기 문제를 풀 겁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120을 소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120을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120 곱하기 n이라는 게 여기는 120이 그래서 우리는 2를 3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3 하나 그 다음에 5 곱해주고 거기에 누구 곱해준 거랑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n 곱해준 거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린 여기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구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찾는데 그 약수의 개수가 현재 여기 잡아주게 되는 그 약수의 개수가 결국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짝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 지금 현재 여기서 키워드 잡을 건 얘가 홀수란다. 그럼 홀수라는 소리는 애초에 우리는 지금부터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저기는 지수들 다 끌고 와서 곱하겠죠. 근데 걔네들 곱한 게 지금 현재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홀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약수의 개수가 결국 지수의 곱이니까 그때 여기에 지수의 곱으로 잡았을 때 그게 지금 현재 홀수가 돼야 돼. 다시 하면 지수 자체가 짝수가 하나라도 생기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홀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지? 아까 보여줬죠?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홀수들끼리만 곱했을 때만 홀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의 곱이 홀수가 되고 싶다. 다시 하면 우리는 홀수 곱하기 홀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쉽게도 얘네 다 더해봐. 3, 1, 1이잖아요. 그럼 1 다 더하면 얘네 다 현재 홀수 나와요? 짝수 나와요? 짝수 나와버리기 때문에 짝수들끼리 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짝수 나오겠어요? 홀수 나오겠어요? 짝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구하고자 하는 문제랑 맞아 아니야? 아니란 소리야. 다시 하면 얘네 홀수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1 더했을 때 홀수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1 더했을 때 홀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2, 3, 5는 하나씩 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게 결론이지. 그래서 2, 3, 5를 하나씩 여기서 n을 가져야 돼. 그래서 n이 2, 3, 그 다음에 5. 얘는 다 가져야 되겠고 남은 거는 이제 또 홀수 만들려니까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다 때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는 이제 다 맞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만족해주는 자연수 n의 가장 작은 거 찾으래요? 가장 큰 거 찾으래요? 가장 작은 거잖아. 그럼 가장 작은 건 여기 있는 뒤에 붙어있는 n제곱 따위가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 찾는 거죠? 그럼 얘가 없어졌을 때 남는 숫자 얼마 남아요? 30 넘지? 그래서 정답은 가장 작은 거 찾으라 그래서 뒤에 게 1이 되는 순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30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아라 그러면 얘 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있긴 있잖아. 6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심은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목요일에 유형 6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볼게요.